제철 보국의 리더십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국익은 뒷전이고 진영 갈등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포항제철,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죠. 영일 만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60년대 말 불모지에 가까웠던 포항의 황량한 벌판이 바로 영일만이었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세계 철강 기지가 건설되게 됩니다. 화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일만의 기적, 포항제철, 1968년 허허벌판에 착공을 합니다. 창설 요원은 단 39명. 1973년 철강 103만 톤을 생산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모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철강 역사와 더불어서 국내 산업의 역사가 동시에 막을 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철이야말로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조선, 가전제품, 자동차 등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 정말 끼니를 걱정했던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철강이라는 산업을 생각해냈을까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철강 산업을 성공시키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바로 예산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도 보여드리죠. 세계적 철강 산업 그 뒤엔 박정희의 결단이 있었다. 포항 3기 착공 비용이 지금 6,200억 원이었습니다. 1976년 한 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던 겁니다. 초기 건립 비용 1,200억 원, 경부고속도로 비용의 3배에 달한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민 의원님? 저게 이제 10년 내지 20년 정도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거라고 봐야죠. 네. 특히 철이라는 거는요. 모든 산업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산업화의 기본이 됩니다. 뭐 자동차 산업을 그럼요.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때도 철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철소라는 것이 또 그냥 이 어떤 개발도상 국가에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구상을 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박태준이라는 그 사람을 발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박태준 전 총리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포항제철이 만들어졌을까? 그거 별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항제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뭐 회고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박태준의 이 어떤 개인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항제철에 기반이 된 건 틀림없고 또 그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 이런 것이 없었다면 포항제철은 아마 만들다가 중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 종합제철 제2기 설비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고로에 원화를 직접 넣으셔서 고로를 가동시켰는데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모든 종업원들은 우렁찬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계획, 이를 뒷받침한 인물, 조금 전 언급됐던 박태준 전 회장이었습니다. 화면 이렇게 보시죠. 자, 철강왕 박태준을 알아본 박정희. 자, 종합제철소를 맡기면서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정희의 지지 선언을 거부했을 때에도 박태준은 원래 그런 친구야. 괜찮아. 내버려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둬라고 절대적 신뢰를 보내줬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철강왕 박태준 전 총리의 관계. 자, 그렇다면
김광석 변호사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을 발탁하게 됐을까요? 아마 군에 있을 때 네.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뚝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일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 종합제철 포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재정지 지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 6,200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맡겨놔도 해낼 사람, 그다음에 어떤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태준 씨 같은 경우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박태준 씨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겠죠. 뭐 요즘 같으면 얼마나 더 정치적 공격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버려둬, 원래는 그 친구야. 이제 그 정도로 신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포항제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지만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조선, 한국자동차, 그러니까요. 한국건설 이런 것들을 신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포항 제철을 완공한 후에 박태준 전 회장에게 포상을 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박태준 전 회장의 생전 모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동 1년 만에 수출과 경영 합리화에 크게 이바지한 포항 종합제철의 박태준 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철소가 이루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분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 포항제철이 당선했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눈물부터 먼저 나본다. 진짜 옛날 모습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박태준 회장 역시 이걸 완수할 수 없었다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박태준 전 회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요즘 이렇게 진영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권에 많은 걸 좀 시사하는 것 아닐까? 여선홍 위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시대에 뭐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산업 전환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전에는 사실은 뭐 농업이나 아니면 간해수공업 이 정도의 수준에다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소를 만들고 중공업에 엄청나게 관심을 두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해도 돼?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인 배경과 기반에는 박태준이라는 훌륭한 CEO 경영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으로 미뤄보면은 사실은 지금도 이제는 다시 한번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 뭐 IT나 AI 전환으로의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로봇 이야기 나오면서 야 이제는 로봇으로 간다. 공장도 다 이렇게 바뀔 거다 이야기하니까 일부 노조에서 로봇을 못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일자리 뺏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지금 산업이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 뭔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철강왕 박태준 이 회장 CEO의 뭔가의 이 뚝심 이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철강왕 박태준 회장, 광양 4기 설비 준공식을 치르고 나서 자신을 알아봤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전을 찾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상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마타 각각 일찍이 각각에서 분부하셨고 또 따짐드린 대로 저는 대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맡아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좀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할 때 네. 박태준 전 회장이 거기에 학생이었어요. 생도였어요. 생도. 그런 인연이 또 있군요.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5.16 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맡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대한중석이라는 그 이제 맞아요. 국영기업이죠. 그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때 박태준한테 맡겼더니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더라.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 당시의 그 리더십은 뭐 지금의 리더십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군대식 방식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태준 회장이 보여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할 때예요. 이 권력이 안정화되지 않을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항제철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국영기업 같은 데에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이 입김이 굉장히 많이 그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거의 거절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다 거절했다는 거죠. 박태준 회장은. 그래서 이제 그 번듯한 국영기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건의를 하고 내가 모든 그 부패를 맡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종이마패라고 이제 하는 거 그런가요? 오. 그 친서를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아 이거 종이마패를 보여줬다. 각하가 이렇게 된 거야. 난 당신 부탁 못 들어줘. 뭐 이랬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한 신뢰, 네. 그다음에 박태준 회장의 그 뚝심 이런 것들이 그 오늘날 저런 장면을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정계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이제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